비는 적고 딴 도시에 비해 비는 적고 수해는 적으나 덥고 가마솥치고 만화 캐릭터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데 위에 불이 막 이렇게 있는. I think it's very hot and I want to get out of this hot place. 어디야? 이 여름과 닮은 뜨겁고 빨간 대구의 음식. 맵고 짜고 얼얼하고 화끈한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맛. 고자극 매운맛 공식이 성립된 스파이시. 날씨도 음식도 강렬하고 뜨거운 대구를 만나본다. 새빨간 양념과 톡 쏘는 후추 맛을 앞세워 대구의 빨간 맛을 널리 각인시킨 이곳. 소위 맵부 심종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성지가 됐다. 자꾸 땡기고 먹고 싶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먹고 했는 게 아마 10년이 넘었어요. 다른 시장 떡볶이랑 다른 약간 후추 베이스 맛이라서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된 먹방, 콕방에서 가장 좀 유니크한 소재 중에 하나가 매운 거를 장착하니까 프로그램 인기가 좋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뭐 잘 견딘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젊은 친구들의 한 문화 형태로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이 한 2010년 넘어가면은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떡볶이의 성전이 됩니다. 이열치열 아닙니까? 먹고 나면 또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먹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데프리카의 더위는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줬다. 대구는 항아리 형태의 분지 모양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모여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몸에서 전해질이나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걸 다시 섭취하기 위해서 짠맛을 먹게 되는 거고, 한자성에 보면 이열치열이 있지 않습니까? 더위는 더 뜨거운 것으로 극복을 합니다. 이열치열의 진리를 얼큰한 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59년을 우직하게 육개장 한 우물만 파온 수성구의 오랜 내림 가게를 찾았다. 육개장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죠. 그리고 육개장 이전에는 소뼈나 살코기를 우려내가지고 끓인 소고기국이 있는데, 많이들 이 육개장을 서울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서울 음식이 된 것은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고, 이 육개장이 탄생한 곳은 대구입니다. 이 육개장이 탄생한 지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육개장 전문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요. 그 많은 집들 중에서 대구식 육개장을 끓여내는 대표적인 집 중에 한 곳으로 벌써 59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한우 사골과 양지를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낸 묵직한 육수에 부드러운 양지를 무심한 듯 큼직하게 썰어 넣고 포인트인 대파와 무까지 더해주면 대구식 육개장 완성된다. 사실 육개장의 선배격은 바로 보신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보신탕을 소비했던 데가 바로 경상도고, 경상도 중에 대구. 소를 도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산물들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고기가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들은 소고기 가지고 개를 대신한다 해서 대신할 대자, 개구자, 탕해라. 대구탕이라죠.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이 집에는 사골 국물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먹다 보면 뒷맛에 살짝 꼬릿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여운이 좀 오래 남습니다. 서울식 육개장은 고기를, 양지나 이런 고기들을 삶아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찢어요. 이렇게 찢는데 대구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대표적인 식재료는 당연히 고기죠. 고기인데 고기보다 더 중요한 식재료는 파.
대구의 육개장은 아주 심플하게 고기의 감칠맛과 파의 단맛. 지금 요 시기는 또 파가 한불 또 달콤하고 연해요. 오래 끓여 켜켜이 맛을 더한 고기 진국에 고춧가루로 얼큰함 한 스푼, 거기에 제철 파에서 나오는 달큰함을 더해 봄날의 시절 음식으로 상가집과 잔치집의 단골 메뉴로 변함없이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육개장. 동시에 따로국밥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따로국밥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저자거리에서 상인들이 먹던 국밥을 양반은 밥 따로 국 따로 해달라. 선생님 오늘 따로요 하면 그래 섞으면 안 돼 따로 가기는 따로국밥이 뭐냐고. 그러면서 자연적 그게 대구의 모치 대구식 육개장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었죠. 일반 정통 그 육개장하는 대구탕에는 선지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선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구의 명물은 따로국밥도 별도로 해야 되고 또 대구 육개장이라는 것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거 중재한다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가 따로국밥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힘을 주고 다른 도시에도 육개장은 많으니까 그래서 갈로 열고 대구식 육개장이라고 합시다. 그 별칭으로 갈로 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병기되는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 되면 딱 60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노포 오래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남들이 보면 좋겠다 오래된 음식점 한데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부담이 만만치 않죠. 신경 많이 쓰이죠. 손님들한테 또 말 한마디라도 되게 정겹게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이어나가고. 네. 형님, 와, 나왔다.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난 한 20년 됐는데 정말 맛집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요. 자주 나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와. 아, 너무 맛있습니다. 소주를 맛있네. 이제 점심 때 되면 배고프면 생각나고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 먹는 그런 맛이 나서 참 좋습니다. 소주를 땡기는 맛입니다. 좋습니다.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곳 드랑길 음식거리에는 약 300여 곳의 음식점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뭐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곳 드랑길에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대구에서 시작된 거의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인 복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우, 맛있는 냄새. 내륙도시 대구의 명물 새빨갛게 입맛 당기는 복불고기다.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고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대구는 좀 보고 요리가 아주 유명한 게 경북권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70년, 80년, 90년 되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넓죠. 이때 대구의 자극적인 음식은 더 자극거든요. 예.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 끝나고 났을 때는 쇠주 한 잔에 안주가 그냥 심심한 비건 스타일의 그런 걸 먹으면은 밤새도록 먹어도 먹은 거 같지도 않다. 이 아파트 그 인부들의 그 피곤해진 혀를 위로해주고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거는 강력한 매운맛과 간이 센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구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막창, 곱창, 어묵도 매운 어묵, 그리고 복불고기. 복요리라고는 탕이 전부였던 7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복불고기를 개발한 이것. 단단한 육질이 매력인 보거에 콩나물 등 갖은 야채를 더해 매콤하게 볶아 먹는 이 신박한 재해석은 말 그대로 전국적인 데이트를 쳤다. 아삭아삭한 콩나물이랑 그 단단한 보고의 육질이
잘 어우러지고 매운맛이 적절히 기분 좋을 정도로 남아있는데, 보통 생선은 이렇게 불고기로 했을 때 바스라져 부서지거든요. 근데 복어는 그 살을 육질이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하자와 그 다음에 돼지 돈자를 써가지고 하돈, 강에서 나는 돼지라는 뜻으로. 왜 그러냐면 육질이 단단해요. 복 중에서도 살이 야들야들하다는 까치복을 잘 손질해 이틀간 저온 창고에서 숙성해둔 이 새빨간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 강판불로 순식간에 익히는 것이 대구 복불고기 맛의 포인트. 비법은 안 여쭙겠습니다만 못 알려드립니다. 네. 양념이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들어갔다. 많이 들어갑니다. 24가지 정도. 에? 2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딴 거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담근 매실액과 다양한 과일 등으로 맛을 낸 영업 비밀 빨간 양념이야말로 이 식당의 1등 자산. 그렇게 세월의 내공으로 더욱 깊어진 복불고기의 마무리는 한국인의 국룰 볶음밥이 제격이다. 볶음밥까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복불고기에 양념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양념에다가 이제 볶았는데 양념이 없었던 게 김이 들어가 있고 당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오늘 제가 육개장 그리고 보고불고기 두 가지 음식을 즐겼는데, 매운 음식으로 땀을 한번 흘리고 나니까 또 엔돌핀이 분비돼 가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리고 이 더위를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대구의 매운맛은 특히나 여름에 잘 어울린다 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여름날에 이 폭염기에 느슨해진 이제 또 세포들을 다시 이합집산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또 그 매운 것을 통해서 요즘은 예전하고 틀리게 젊은 세대들이 맵부심이라고 들어보셨죠? 매운 것에 대한 자부심. 그거를 같이 즐기고 동고동락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커넥션 연결고리가 더 튼튼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튼 매운맛은 네버 엔딩 스토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분지에서 태어나 과거 산업화 일꾼들의 고된 일과를 달래준 대구의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시간이 흘러 이 빨간 맛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우리 역시 또 한 번 매운맛의 힘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